정확히 지난주 화요일에 아이폰 14 프로를 수령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뭔가 바뀐 듯 하면서도 그대로고 그대로인 하면서도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인 30일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고 일주일 뒤인 10월 7일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프로를 일주일 동안 제 패턴대로 사용해본 느낌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AOD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AOD가 다른 스마트폰의 AOD와는 조금 달라요. 검은 화면에 시계나 알림만 띄워주는 게 아니고 개개인이 설정해둔 락스크린 상태 그대로에서 밝기만 낮아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AOD의 방식은 사실 비주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AOD 자체에 대한 걸 보면 꾸준히 아이폰을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AOD가 없었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다거나 자고 일어나서 휴대폰의 알림을 확인하려면 화면을 켜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AOD가 있으니까 그냥 쓱 보면 확인이 돼요. 그리고 어두운 상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밝은 화면을 보고 눈부시고 할 필요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시계를 보거나 할 때도 굳이 화면 켜지 않고 그냥 쓱 보면 되니까 이 부분은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AOD가 작동하지 않는 조건들이 있는데, 아이폰이 뒤집어져 있거나 주머니나 가방에 있을 때, 수면 모드나 저전력 모드일 때, 카플레이 연결 중일 때, 그리고 아이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페어링된 애플워치가 멀리 이동했다는 걸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AOD가 꺼지고 기존처럼 그냥 검은색 화면만 나와요. 그리고 AOD를 사용했을 때 배터리 소모량도 걱정일 수 있는데, 제가 일주일 체험해본 바로는 사실 딱히 배터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기존 패턴대로 사용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배터리 아끼자고 이 신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화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는 괜찮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한 AOD의 모든 내용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한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냥 스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아직은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뭔가 편의성을 더 주고 애플이 키노트에서 말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대단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물론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애니메이션은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 좋게 해줄 때도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주얼적인 장점만 있을 뿐이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장점을 말씀드려보면은, 가장 먼저 음악을 들을 때예요. 음악을 재생시키고 화면을 닫으면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음악 앱이 가요. 근데 이게 보면 왼쪽에 앨범 아트랑 오른쪽에 이퀄라이저 색상이 깔맞춤이 돼요. 이렇게 노래를 바꾸면 앨범 아트 색상하고 비슷하게 이퀄라이저 색상이 바뀌어요. 일단 이 앨범 아트에 따라서 이퀄라이저 색상이 바뀌는 이 디테일에서 한번 놀랬고, 기능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곡 컨트롤할 때 다시 음악 앱을 실행시키지 않아도 돼서 나름 편했어요. 아마 음악 자주 들으신다면은 이거 금방 적응될 거고, 역체감도 느낄 만한 그런 편안함이었어요. 그리고 통화할 때 좀 신기했던 부분이, 지금 이게 통화 상태인데 오른쪽에 이퀄라이저가 있어요. 근데 이 이퀄라이저가 좀 소름인 게, 왼쪽의 초록색은 상대방이 말하는 이퀄라이저고 오른쪽은 제가 말하는 이퀄라이저예요. 이게 동시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분명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전화 받으면서 그거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스피커폰이나 에어팟으로 전화 받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다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라는 거에 저는 새로움을 느꼈던 거예요. 이제 빨리 서드파티 앱들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지원하는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인데, 지도 앱에서 내비게이션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알려줘요. 이게 만약에 제가 사용하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에서 이런 걸 지원한다고 하면은 꽤 편할 것 같아서 이걸 가장 기다리고 있기는 해요. 물론 영상 간섭이나 지원하지 않는 앱에서는 UI가 좀 어색하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건 당장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보단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노치 디스플레이도 처음 나왔을 때 비슷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전부 다 노치 디스플레이의 호환 업데이트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불편한 게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으로 디자인이랑 무게를 보면, 이 아이폰 시리즈의 디자인을 아이폰 13 시리즈에 이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무게랑 두께가 은근슬쩍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폰 12 프로에 비하면 17g 정도 무거워졌고, 아이폰 13 프로에 비하면 약 2g 정도 무거워졌는데, 솔직히 아이폰 12 프로에서 넘어왔다고 하면은 확실히 무게 체감이 될 거고, 13 프로에서 넘어왔다면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 13도 마찬가지지만 13, 14 프로 라인업 자체가 무거운 건 사실이기는 해요.
물론 뭐 가벼우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적응의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 그리고 이 카툭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 아이폰 13 프로의 카툭티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더 커졌어요. 실제로 바닥에 내려놨을 때도 큰 차이가 있고, 이렇게 뒤로 잡고 사용을 할 때 손에 닿는 빈도도 더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처음 하루 이틀이지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13 프로 때도 처음에는 잠깐 신경 쓰이고 했는데 나중 되니까 괜찮아졌던 거랑 마찬가지인 느낌이에요. 오히려 잡았을 때 손에 닿는 것보다 바닥에 내려놨을 때 덜그럭거리는 게 더 거슬려요. 근데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카메라가 많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바닥에 내려놨을 때 이 카메라 부분에 흠집이 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제가 이 아이폰 13 프로를 1년 가까이 케이스 없이 사용을 하면서 그냥 편하게 바닥에도 내려놓고 테이블에도 내려놓고 책상에도 그냥 내려놓고 특별히 뭐 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카메라로는 뭐 확실히 구분이 안 되시겠지만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예요. 정말 뭐 아스팔트나 그런 모래바닥에 긁지 않는 이상 흠집 걱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카메라는 따로 비교 준비 중이라 새로 생긴 기능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개인적으로는 4K 시네마틱 모드가 좋았어요. 저는 13 프로 사용할 때도 시네마틱 모드를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FHD가 최대라서 간혹 편집하거나 영상 만들 때 다른 영상들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거슬렸었거든요. 근데 4K를 지원을 하니까 그런 걱정이 또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아직 사물과 배경의 경계선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볍게 잘 사용하고 있어서 만족스러웠고, 액션 모드도 좋더라고요. 꼭 막 뛰지 않아도 그냥 걸어다니면서 촬영할 때 화면 흔들림에 대한 걱정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막 돌아다녀도 되니까 굉장히 편했어요. 그리고 2.8K 해상도로 촬영을 하니까 FHD에 비해서 나중에 편집할 때도 괜찮았고요. 일반적인 사진 촬영에서도 디테일이나 색감 표현에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이폰 14 프로를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보고 느꼈던 점들을 아이폰 14 프로의 특징 위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12%에서 13%로 넘어올 때보다 더 큰 차이가 느껴졌고 아직까지는 꽤 만족을 하고 있어요. 다이나믹 아일랜드 대응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만족도가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는 더 사용해보고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모두 예약 판매 성공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